이런 거는 있어요. 막 급하게 하시는 분들. 내가 내일 뭐 제가 오늘 계약했는데 내일 되죠? 뭐 내일 대출 되는 거 맞죠?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금 인출이 아니에요. 제가 또 잘라서 말할 때는 제가 평소에 엄청 친절한 얼마나 짜리? 네, 그러면 현금 인출이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친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뭐 그 송도 부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현금 인출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객님들한테는 그렇게 급하게는 어려우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안녕하세요. 리치고 TV 시청자 여러분들, 리치톡톡 송도 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죠. 바로 대출인데, 우리나라에서 대출로 가장 유명하신 제가 레오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할 텐데, 레오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닉네임 레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대출 전문가이고요. 대출 경력은 이제 올해로 한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했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상파에도 좀 많이 나와갔고요. 요즘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많이 불러주셔서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새 정말 레오님 그 부동산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특례보험자리로 일반형이 9월 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거래가 뚝 끊긴 상황이고 뭐 정말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대출 시장도 당연히 여기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현재 대출 시장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니 저는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렇게 거래를 유도를 했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중단을 하면서 그거를 피부에 확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뭐 그렇게 큰 혜택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단지 이제 DSR을 보지 않는 뭐 그런 상품인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서 하는 상품이다 보니 굉장히 혜택이 많다. 금리 면에서 처음에는 사실 좀 유리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해서 집을 매수를 했는데 이제 그 일반형이 끊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거래가 뚝 끊어졌고 지금은 진짜 정말 금매는 팔립니다. 금매는? 네, 금매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면 와 정말 싸게 샀다, 잘 샀다, 막 이런 물건들은 계약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거의 거래가 약간 좀 소강 상태가 아닐까. 그런데 저번 주 주말부터 살짝 저번 주 주말부터 이 주요 지역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규제 지역에 부동산 사장님들 저희가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하고도 엄청 친밀한 관계가 그분들이 또 어디 보면 고객이잖아요. 있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주말에는 바빴어. 뭐 그런 소식이 살짝 들리기는 하는데 이게 뭐 일시적인 건지 계속 되는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DSR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건 이제 저희가 좀 뒤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매 같은 경우 꼭 대출을 받아셔야 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많죠. 많죠. 아니 솔직히 집을 사는데 내 돈으로 다 사시는 분이 어디 그렇죠. 많이 없죠. 거의 없죠. 없다고 보지 않나요? 옛날에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저 딱 한 번 봤어요. 현금 100%.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LTV가 지금 규제 지역 50%거든요. 대출 50%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어서 뭐 집 사기 힘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정도로 대출은 정말 우리가 집을 살 때 레버리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많은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연예인 빼고 뭐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자금 추출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대출을 고민을 하고 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집을 살 때 한도가 얼마 나오는지 자금 계획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뭐 당장 내일 모레 살 거 아니고 나 뭐 1년 있다 살 거야.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 평생 무주택자로 살 거야. 이런 분 저는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이 뭐 계실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미래 계획을 할 때 내가 지금 대출이 70% 나오니까 종잣돈 30%는 마련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라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대출을 꾸준히 많이 공부하고 또 알고 싶어 하세요. 이게 우리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라고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금리 관련해서 미국 연준에서 실질적으로 뭐 더 올 수 있다 또는 뭐 1분기, 2분기 때 또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관련해서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뉴스에서도 뭐 내린다,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 금리가 그 약간 트리거 역할을 했다. 그 뭐 방아쇠. 왜냐하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아, 너무 올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간다고? 네. 뭐 이런 느낌들을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 많이 네네네. 서로 토론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런 상태에서 더 가네 하다가 네. 이제 금리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그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특히나 예를 들면 주택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제 주위에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은 건물이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80% 대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80% 풀로 땡기신 분들은 네, 맞아요. 아 정말 곡소리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월세 수익 대비 이자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 맞습니다. 예. 그 오히려 지금 내가 내 돈을 내 근로소득을 이자로 상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오히려 지금 건물 가격이 옛날처럼 올라주면 괜찮아요. 근데 뭐 그렇게 눈에 띄게 오르는 것 같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가장 힘든 분들은 이제 PF 쪽이세요. 맞습니다. 네, PF 네, 많이 힘드세요. 땅을 사놨는데 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짓는 대출도 해주지 않고 네. 또 뭐 설사 지어도 이게 분양이 될지에 대한 약간 두려움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주택은 그 당시는 많이 힘들었는데 네. 그때 LTV 40%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참 안전하게 만들었던 무주택자의 경우에 한 세대 할 때 40%였잖아요. 서울은 다 40%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뭐 9억까지는 뭐 40 플러스 20 뭐 네. 굉장히 난수표처럼 네. 대출이었는데 지금은 규제 지역은 이제 50% 비규제 지역은 70% 다주택자 60% 이런 식으로 조금 깔끔 정리가 됐고요. 예전에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15억 초과도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됩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이 올 초에 거래가 많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사를 가고 싶었던 분들이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못 갔어요. 근데 이제 50%나 나와. 이러면서 이사를 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 규제 지역이 거래가 조금 더 활발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아까 좀 PF 대출 이야기 하셨는데 또 제가 건설사 출신이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 이제 그 PF를 일으키는 것도 힘들지만 PF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건축 공사비 올라가니까 맞아요. 뭐 시행사뿐만이 아니라 건설사도 엄청 힘들어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금리 무섭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저금리 익숙해. 사실은 제가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대출 쪽에서 일을 했을 때는 그 당시 금리가 5%가 넘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야기하면 야 우리 15%였어 우리는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 IMF 때 대출 금리가 뭐 17% 뭐 막 이랬었잖아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만 해도 5%가 거의 뭐 넘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뭐 4.8%가 있어요. 그럼 세상에 이렇게 쌀 수가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점점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뭐 1%짜리 없어요? 막 이런 질문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뭐 4%. 지금 그래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4% 초반 나오고 있고요. 제일 저렴한 것이 작년만 해도 5% 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또 미 연준에서 금리를 내년에는 좀 내리지 않을까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많이 점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서로 이제 은행들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금융권도 뭐 그렇고 일반 개인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싼 금리의 금융사를 찾으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무조건 그냥 발품 팔아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발품을 팔아도 은행에 가면 그 최저 금리를 말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들 입장에서 그 금리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 네가 나온다고 했잖아. 막 이러면서 민원을 넣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4%에서 5% 사이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밖에는. 왜냐하면 거기에 또 이제 우대금리 할인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주변에 상담사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은행 연합회 사이트에 가면 그 은행들 금리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금리 차이를 보고 어느 은행이 제일 싸구나 하고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은행 연합회 사이트를 일단 먼저 확인하고 손품 발품 파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 저 같은 전문가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아니면 최근에 대출을 받은 분 있을 거예요. 그분은 이미 조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좋은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우리가 보면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네. 이런 고민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고정으로 할 거냐, 변동으로 할 거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뭐 금리가 오를 때는 고정으로 가야 되고 떨어진다 생각하면 뭐 변동으로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새 진짜 추이가 어떻게 되고 개인적으로 레오님께서 추천하시는 거는 어떤 방법인지. 제가 그 변동금리가 좋아요, 고정금리가 좋아요라는 말을 하루에 10번 넘게 듣는 제일 궁금해. 변동을 해야 돼, 고정을 해야 돼, 어디? 10번 넘게 네. 듣는 그런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의 성향과 또 이게 어떤 상품이냐 이거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는 이제 일단 저는 싼 거 씁니다. 싼 거. 무조건 싼 거. 네, 변동이든 고정이든 일단 싼 거를 먼저 쓰고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아탈 수 있어요. 상환 수수료도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그 12월에 한시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은행에서 면제하게끔 네, 발표를 했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와 나는 지금 우리은행 쓰고 있는데 지금 뭐 국민은행이 싼 것 같아. 우리은행 거 끄고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면 중도 상환 수수료 안 받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행 대환만 그렇죠. 같은 은행에서 같은 은행에서 대환하는 것만 지금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이제 만기가 짧은 대출들이 있어요. 예,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경우는 예전에 변동금리 많이 쓰셨고요. 변동 많이 썼죠.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먼 계획을 잡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이제 5년 고정금리로 많이 하십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조차도 고정금리가 조금 저렴해요. 고정이 오히려. 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픽스라고 들어보셨죠? 코픽스 금리가 예적금 금리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예적금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변동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주변에 사업자들 많으시죠. 사업자들이 왜 나 금리 안 떨어져?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픽스 금리를 이용을 하다 보니 금리가 오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전혀 체감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5년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채권금리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약간의 이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 안정화되고 있어서 금리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최저가 한 4.1%대로 4.1%요? 네, 5년 고정금리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좀 대환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받다가 가장 은행들이 영업을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회사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 그냥 빨리 하고 쉴 거야.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래서 목표치까지만 채우면 그렇죠, 그렇죠. 뭐 더 이상 일한다고 월급 더 주는 거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약간의 이제 금리가 어디가 제일 좋은지 확인해보고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일반적으로 주담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원하는 만큼 못 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할 때는 또 신용대출을 같이 이제 섞어서 하는데 이게 혹시 순서가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주담대를 먼저 받고 신용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반대인 건지 어떤가요? 일단 제가 보기에 집을 살 때 돈이 필요해서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집을 사는데 부족하니까 신용대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신용대출을 일단 받아놔야 신용을 잔금 칠 때 주담대는 그날 실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담보대출을 계산을 할 때 그 신용대출이 이제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은행에 알려주고 그리고선 DSR을 계산을 하는 게 맞아요. 이런 그렇죠. 분들 계셔요. 나는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당일날 2개를 다 실행할 거야. 그러면 은행에선 모를 거야. 내가 대출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주담대 실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신용의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기표를 우리가 돈을 주는 걸 기표라고 해요. 대출이 실행이 되는 것을 기표를 하기 때문에 일단 신용대출 받으시고 그리고 준비를 해서 그다음 잔금 대출 나오는 거를 이제 맞춰서 잔금을 치는 게 이제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취득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한 달 있다가 돈을 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세이브. 왜냐하면 한 달 있다가 이제 뭐 급여 좀 타고 해서 또 이렇게 메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를 지금 돈이 빠듯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일단 그 방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계속 많이 나왔던 게 바로 DSR인데 네. 예전에는 우리가 LTV, DTI, 뭐 DTV 정도 네. 뭐 했는데 네. 요새 정말 그 DSR 때문에 대출이 음.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되게 이야기가 많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아마 이 이야기를 뭐 자세히 해달라고 그러면 뭐 한 시간은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약간 이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DSR이라는 것은 그냥 그 본인의 소득 대비 대출을 받아라. 뭐 이거에 네. 지금 DSR 40%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월급의 40% 이상을 은행에 갖다 주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DSR 40%가 지금도 뭐 약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지 네. 모르겠지만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용어는 좀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대출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세금에 대해서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알아듣는 거.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맞습니다.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스트레스 DSR이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거는 어느 나라 말인가 뭐 이러시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에 적용이 되는 규정이고요. 그래서 내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DSR을 계산을 할 때 본인의 금리를 넣거든요. 네. 내가 지금 4.1%야. 그럼 4.1%를 넣는데 지금 뭐 정확한 규정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DTI라는 게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있는데 거기는 계산할 때 금리를 1% 올려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도가 줄어요. 대출 한도가. 우리가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못 받는 그렇죠. 구조가 DSR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 초에 가계부채가 확 늘어났단 말이에요. 거래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하나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만기 50년 주담대가 있었어요. 만기 50년. 50년. 네, 50년. 그래서 그게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죽을 때까지. 네, 제가 50살인데 50년 만기 받아도 돼요. 뭐 그때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뭐 대환이라든지 뭐 매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 해서 정부에서 급하게 중단을 시킨 상품이에요. 그래서 특례도 그때 중단이 됐고 그리고 만기 50년도 지금 거의 전 은행이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계부채 줄이려는 방향으로 스트레스 DSR은 12월에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12월에. 네,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것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내용인데요. 이게 기존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역전세 난 분들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정말 어려워해서 제 주변에도 사실 그런 분들이 좀 덜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을 위한 또 역전세 반환 대출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기준이나 조건 같은 게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전세 반환 대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뭐 사실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건 아니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만든 이제 대출인데요. 근데 이것도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전세 반환 대출이면 다 해준다. 뭐 이런 또 착각을 하고 뭐 저는 이제 세입자 내보내는 돈으로 필요한데 역전세 반환 대출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값이 4억인데 전세 보증금이 3억이에요. 그러면 3억 가능한 거죠. 반환 대출 되는 거죠. 저 너무 필요해요. 막 세입자가 저를 뭐 살려두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이런 분들. 이제 특히 또 빌라 전세 때문에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지금 뭐 세입자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또 소유자분들도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 역전세 반환 대출의 장점은 딱 하나뿐이에요. DSR을 보지 않는다. DSR 보지 않는다. 네, 그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LTV라고 해서 그 집의 대출 한도 70%, 막 1주택자면 비규제 지역 70%거든요. 그럼 4억짜리 집에 70%면 47, 28, 2억 8천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세입자 보증금이 3억이니까 2천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 해준다고 했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LTV만큼 나갑니다. 그리고 DSR은 보지 않지만 DTI라는 걸 충족을 해야 돼요. 이 DTI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역시 소득 대비 나가는 대출이기 때문에 저 소득 없는데요. 막 이러시고 뭐 저 신고소득 500만 원이에요. 뭐 카드 안 써요. 막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물어보는데 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DSR을 안 본다라는 건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다 또 충족을 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실행되신 분이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럴 바에는 제가 그냥 은행 대출할게요. 뭐 이런 분들이 왜냐면 후속에 또 뭐 해야 되는 게 많아. 뭐 나중에 뭐 갚아야 되는 뭐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뭐 내가 들어가는 경우 해서 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내가 DSR은 충족을 못해도 DTI는 충족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역전세 반환 대출 받으시면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네. 우리가 지금 그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의 역전세 반환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그렇죠. 필요한 대출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정부 지원금으로 나오는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품들이 있는데 이게 또 연말이면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언제 받으면 뭐 좋은지 뭐 이런 정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이게 내가 언제 대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따라오는 게 대출이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사 가는 시기를 그때로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사실 없어요. 나는 12월에 아이들 학교 때문에 꼭 그날 이사를 가야 돼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사회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은행들이 그 정부 기금 대출의 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채우고 나면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더 했어. 그러면 그 내년에 할당량이 빠지는 거예요. 더 해야 돼요. 더. 그렇죠. 내가 올해 애를 10억 했어. 너무 잘하는구나. 뭐 내년 12억 해? 뭐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원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내년에 하시는 게 더 뭐 좋으실 수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근데 또 반대로 정말 그 열심히 하시는 은행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해드릴게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말이라고 해서 대출이 뭐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사 가는 타이밍이 언젠가 그 대신 이런 거는 있어요. 막 급하게 하시는 분들. 내가 내일 뭐 제가 오늘 계약했는데 내일 되죠? 뭐 내일 대출 되는 거 맞죠? 있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금 인출이 아니에요. 제가 또 잘라서 말할 때는 제가 평소에 엄청 친절한 얼마나 짜리? 그러면 현금 인출이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친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뭐 그 송도 부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현금 인출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객님들한테는 그렇게 급하게는 어려우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특정 은행은 너무 급한 거 안 받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미리만 신청을 하신다면 연말이라고 해서 대출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데 단지 은행에서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지금 뭐 몇몇 은행에서 금리를 굉장히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대출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딴 데 가라.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은행에 가서 막 해달라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그 좀 금리 싸고 뭐 아직 실적이 많이 남아 있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서 하시면 그냥 얼마나 대우받고 좋습니까? 굳이 그냥 안 된다는 데 가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나오시면 좋은 데 가서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우리가 12월에는 이사 가지 말고 아니에요. 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싸게 나오면 가셔야죠.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대출 전문가인 레오님 입장에서 정말 약간 좀 광범위하긴 한데 현재 부동산 트렌드 뭐 이렇게 대출 쪽 뭐이라도 아니 뭐 어떻게 보시나요?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방송을 하다 보면 그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웃음기 빼고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심각해. 정말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웃으면 안 된다니까. 맞습니다. 제가 자중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다 자를 건가? 아니 안 자를 거 살릴 거면 살리는데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요새 부동산 대출 관련된 트렌드 어떻게 보시나요? 진지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많이 어려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쓸 돈이 없어요. 네, 내가 뭐 쓸 돈이 없고요. 투자를 해도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거죠. 내가 뭐 금리가 2%면 월세를 받아도 돈이 남네? 뭐 이런 맞습니다. 거에서 네, 네.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네. 뭐 이자 내기도 너무 버겁다, 힘들다 맞습니다. 이러시는 네. 분들이 네.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더군다나 뭐 지금 최근에 재산세, 종부세 뭐 이런 거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요 많이 삽니다. 어떤 분이 사시냐면 실거주 하시는 분들. 예. 내가 봤던 집이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지금 이 정도면 설사 조금 떨어져도 괜찮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고요. 네. 아니면 나는 더 기다릴 거야 하시는 분들은 또 전세로 이주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 전세가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꾸 뛴다. 가격이 오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요. 요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거주하기 좋은 지역의 전세가는 오르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아시죠? 네.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예, 그런 지역은 잘 안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를만 하면 내놔. 오를만 하면 내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이제 좀 상승폭이 좀 적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KB시세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 자료 수정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올 초에 KB시세 했던 이제 그 자료를 썼던 그 집하고 최근에 이제 KB시세가 달라졌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저희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송파 잠실 릴스가 제가 23년 2월에 조사를 했을 때 KB시세 일반가가 그 111제곱미터가 20억 5천이었어요. 20억 5천. 네, 그런데 지금 이게 2월에 조사를 했던 거고 지금 11월이잖아요. 네네. 지금 23억 6천으로 KB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 지역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비규제 지역은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올랐다 이런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회복이 되더라도 실거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조금 더 회복이 빠를 거고 다주택자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고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 네네. 그리고 이 실거주 하시는 분들하고 다주택자들하고는 포지션이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이 속도가 또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에요.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사. 안 사. 안 사.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시고요. 옛날에 그 다주택자분들 투자하시는 거 보면 정말 무섭게 투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따라붙잖아요. 예, 계속. 예,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너무 올랐다 싶으면 그냥 약간 중단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내년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그 새롭게 시작하는 리치 톡톡의 코너인데 코너수 코너. 처음이에요? 아니요. 처음은 아니고 이제 몇 번 됐는데 이제 우리 레온님께서도 이게 이제 한 10번 할 때까지 계속 새로운 코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 게스트분 초대 손님께 우리가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해 줄 만한 책을 제가 이제 추천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레온님께서도 추천 도서를 선정해 주셨는데 어떤 네. 책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은 저 이제 대출의 마법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피하셔야 됩니다. 우리 레온님께서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밀리의 서재로 이제 구독을 하면서 책을 네.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동산 책보다는 저는 이제 일반 인문학 책이라든지 뭐 그런 좋습니다. 책을 예. 조금 더 좋아하는 네네. 편이에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인데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이고요. 네네. 저자는 이제 비온 나티코 린데 블라더라고 이제 어렵네요. 이름 어렵죠.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네. 굉장히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네네네.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무슨 성공이 의미가 없다 하고서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뭐 20대 그때 태국에 승려가 됐어요.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17년 동안 이제 수행을 숲속에서 이제 원래 스님들은 그 돈을 벌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서는 자신의 그 드시는 거를 다 공양을 받죠, 네, 이렇게. 그렇게 네. 하면서 그것도 이제 다 수행의 방법이다. 뭐 이러면서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나오세요. 속세로 다시 나오셔가지고 그냥 일반인들을 위한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그 명상 쪽으로 그 아무래도 이제 17년 동안 수행을 하면서 하는데 이 명상이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정말 좋죠. 네. 그 저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이렇게 눈을 감고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조용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나의 그 가만히 있을 때 그런 침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독자분들도 그 독자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신다고 하면 그 약간의 지금 만약에 혼돈스럽고 어렵다 했을 때 그 내면에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행복함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부호들이 가장 그 자기 수양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이래요. 맞습니다. 그때 명상이 정말 중요한데 레오님 소개하셨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 책 꼭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하죠. 대출 관련해서 또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리치고 TV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출 관련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뭐 투자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벌리는 게 맞다. 대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내가 풀대출 받았는데 난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하시면 좀 타임 기다렸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받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회복이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빌라왕이라든지 뭐 그건 이제 약간 사기성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만큼 일을 벌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대출이 있는 분들은요.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전에 제가 그 상담을 했던 분도 정말 한 2달만 있으면 그분은 파산하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집을 무리해서 사신 거예요. 9억을 주고 사셨는데 뭐 당연히 은행 대출 그리고 뒤에 뭐 캐피탈 뭐 대부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 본인의 뭐 급여뿐만 아니라 뭐 계속 대출 받아서 그걸 뭐 또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제가 이제 상담을 잘해서 정말 심플하게 이자를 거의 절반으로 줄여드렸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인이랑 뭐 한쪽으로 뭐 대출을 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드리면 그런 식의 내 이자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출이 내가 지금 새 나가는 돈이 없는지 지금 뭐 대출을 막 받아서 뭐 투자를 전투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분 거의 없으시거든요. 네, 내 집 마련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이자를 아끼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내가 지금 금리가 높은지 내 이자가 얼마인지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내 돈을 아끼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에서 내가 실거주 하실 분들은 내 자본금 얼마인지 체크하시고요. 이미 기존에 대출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몇 프로 쓰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가 이렇게 금리가 높았나 이러지 마시고 꼭 점검을 해서 새 나가는 돈 꼭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오님 같은 경우 또 유튜브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네, 잘하고 싶습니다. 레오 TV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레오 대출 연구소 TV고요. 네, 그래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가장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일반적인 용어 정리 그런 거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거나 내 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채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번 영상도 부동산 투자할 때 참고 많이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어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